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섰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34주년을 맞았습니다.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 등 당시 대학생 2명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6월 항쟁은 지금도 온 국민과 불자들의 가슴에 공정과 인권, 보살사상이라는 시민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왕실 의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환지본처 운동이 월정사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기획보도 첫 번째 순서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의미와 93년 만에 귀국하기까지의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홍제사 건립봉사가 4부대 중의 관심과 후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제사 불사를 주관하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확 달라질 군포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불사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분황사는 대웅전과 순례객 숙소, 보건소 등을 갖춰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34년 전 오늘은 서슬푸른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온 국민이 일어섰던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박종철과 이한열 열사 등 당시 대학생 2명의 죽음이 도화선이 된 6월 항쟁은 지금도 온 국민과 불자들의 가슴에 공정과 인권, 보살사상이라는 시민정신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배재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책상을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서울대생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0 민주항쟁. 그 학생이 겁이 잔뜩 질려가지고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이후 경찰이 쏜 체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은 연세대생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6월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당시 지도부인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상임 공동의장을 맡았던 지선 스님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맞섰던 이들 대부분은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종이를 한 뭉치 들고 볼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아주 폭력적인 언성을 높이면서 뭐 욕을 하고 뭐 뺨을 한 몇 개 썩 막 붙여대고 얼마나 그 덩치도 크고 손도 큰 놈인데 정신이 빠지려고 하더라고. 조사를 거기서 받았지. 3일간 그렇게 보냈지.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뤄내며 부당하게 잡은 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원하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로부터 34해가 지났지만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은 여전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 대학생들도 그런 60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민주 시민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주체적인 자세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스님과 불자들은 고통받는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늘 시민의식으로 깨어있고 보살사상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인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그들이 비민주적으로 정치를 끌어가지 못하도록 그 시민의식으로 각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현대 불교인들이 취할 보살사상이라 보살사상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는 바로 34년 전 오늘 온 국민의 함성과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들인데요. 민주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지 않기 위한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은 여전히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꺼지지 않는 횃불이 되고 있습니다.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 씨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거행됐습니다. 조계종 산호위 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유족과 정의당 여영국 대표와 심상정 의원,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 이선호 씨 산재 사망 대책위 등 20여 명은 정부와 국회가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진한, 미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산호위와 유족, 추모객들은 49제를 마친 뒤 위패와 영정을 앞세우고 정부 종합청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가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왕실 의궤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한 환지본처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산 사고본 환지본처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의 의미와 93년 만에 귀국하기까지 과정을 춘천 BBS 김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중심으로 한 오대산은 한국 불교 성지이자 다양한 전통 문화 유산과 천년 숲길 등 청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태, 생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오대산은 또 조선이 국가의 정사를 담은 조선 왕조실록을 춘추관 등 5곳에 나눠 보관한 사고가 자리잡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913년 일제에 강탈당했던 조선 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전주본을 바탕으로 한 교정 과정이 남아있는 교정쇠본으로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월정사는 고난에 가까운 환수운동을 펼친 끝에 오대산 사고본 47책을 93년 만인 2006년 우리나라로 되찾아왔습니다. 동경대학이 또 이제 47책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이 정보를 듣고서 월정사 추진은 이제 오대산 사고의 수호 총섭이라는 이런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 그 책임을 계승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한수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동경대학을 상대로 한지본처 본래 자료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이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오대산 월정사와 강원 도민들이 지난한 노력으로 되찾아온 오대산 사고본은 서울대 규장각을 거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월정사는 아직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록과 의궤를 스님들과 백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온 오대산으로 되찾아오겠다는 두 번째 환수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환수운동을 통해서 결국 문제를 제기했고 그 속에서 국내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도 본래 있었던 자리, 이곳까지 돌아오는 것이 본 한수운동의 그런 또 입장이었고, 또 문화재는 본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 있을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더욱 빛난다고 하는 이 유네스코 이 문화원장의 그런 권고에 따라서도 결국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이 걸맞다. 오대산 사고본 환수운동은 월정사는 물론 강원도민, 종단, 불교계, 문화계, 전계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대대적으로 전개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자서전 꽃길은 없었다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박용진 의원, 원내대표인 윤호중 의원 등 국회의원 50여 명과 고 노무현 대통령 친누나 노영옥 여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없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저는 가감한 지방 분권, 급진적 균형 발전, 서울공화국이 아닌 연방공화국으로 가야만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값어치 있는 일로 결코 꽃길이 아니라며 지나온 날들보다 의미 있고 평가받을 만한 정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남산 예장자락에 새로 조성한 남산 예장공원과 우당 이회영 기념관이 정식 개장했습니다. 남산 예장공원은 옛 중앙정보부와 TBS 교통방송이 있던 자리에 서울광장의 2배 규모인 13,000여 제곱미터 크기의 녹지공원으로 조성됐고, 공원 아래 지하 공간은 온 집안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우당 이회영 선생과 형제들을 기념하기 위한 이회영 기념관으로 꾸며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장 기념식에서 남산의 생태 환경과 역사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소통을 통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남산자랑 문화를 창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이회영 선생의 후손인 이종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이종찬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장, 이철우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철우 교수와의 인연으로 초청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계종의 핵심 사업으로 100만 원력 결집불사 가운데 하나인 계룡대 홍제사 건립공사가 4부대 중의 관심과 후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군불교 총본산의 역할을 하게 될 홍제사 불사를 주관하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확 달라질 군포교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홍제사 건립 현장을 정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달 전 공사에 들어간 충남 계룡대 영해법당인 홍제사 건립 현장입니다. 기초 공사인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엔 오는 10월 완공될 최신식 시설의 교육관이 먼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육시설은 전군 합쳐 130명이 넘는 군 법사들의 연수 활동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제사 건립의 원만 성취를 발언하는 기원제가 공사 현장에서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해자 스님은 호국 홍제사 불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호국 홍제사 건립을 계기로 확 달라진 군불교가 될 것입니다. 한 단계 발전하고 성숙하는 군불교를 이룰 것입니다. 청년 불교가 되살아나 전국 방방곡곡에서 미래 불교의 장을 활짝 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총 공사비 62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가운데 전국 사찰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 속에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군종교구는 밝혔습니다. 연면적 3,5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호국 홍제사는 대법당과 식당, 다목적실, 카페 등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법회를 비롯한 종교 활동과 장병 위문 행사 등 군 포교를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포교와 전법의 대도량으로 거듭나서 젊은 청년 불자들이 많이 법당을 찾고 또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도량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시의 인구는 4만 3천 명 정도, 지역 주민 대부분이 현역 군 간부이거나 이들의 가족 또는 예비역들입니다. 군종교구는 홍제사가 건립되면 불자 훈련병을 집중 양성하는 곳인 논산 호국연무사와 함께 이른바 투트랙 전략의 군 포교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자리에는 명실상부한 군불교의 총본산이자 호국 불교 근본 도량이며 미래 불교의 산실이 될 호국 홍제사가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호국 홍제사의 완공을 내년 6월쯤으로 보고 이때를 기점으로 군 불교의 한층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홍제사 건립 현장인 충남 계룡시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가 다음 달 위례 상월선언 착공식을 시작으로 수미산 원정대와 함께 불교 중흥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위례 상월선언 불사가 다음 달 초 착공식을 시작해 1년 뒤 1차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우선 대웅전과 요사체 불사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수미산 원정대 1기생의 강의가 시작됐다며 수미산 원정대는 상월선언과 함께 불교 포교의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지 원명 스님은 상월선언이라는 하드웨어에 수미산 원정대라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차별화된 포교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불사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 분황사는 대웅전과 순례객 숙소, 보건소 등을 갖춰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 건립불사. 지난해 12월 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불교 4대 성지인 마하보디 사원 인근에서 분황사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과 함께 불사가 본격화됐습니다. 불사가 시작된 지 6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현재 대웅전은 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순례객들의 숙소로 사용될 요사체는 부지 정비와 기초 공사를 마쳐 20% 가까운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분황사 대웅전은 골조 공사에 이어 지붕 석가래와 창호 조립을 앞두고 있고 요사체와 보건소에 대한 지붕 공사와 단청, 조경 공사 등이 예정된 상황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라고 이렇게 시절 인연을 맺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공사 현장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조계종은 밝혔습니다. 인도 분황사 건립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법인 물라상가 이사장 붓다팔라 스님은 최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인도 분황사는 조계종 36대 집행부의 최대 과제로 한국 불교의 중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100만 원력 결집불사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불교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불교의 위상에 맞는 사찰을 지어 한국의 불교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한국과 인도의 불교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1200년 전후로 이슬람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진입해 들어오면서 불교 성단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고는 그 이후로 90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성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분황사는 13,000제곱미터 약 4,000평에 이르는 대지에 전통 한옥 양식의 대웅전과 2층 규모의 순례객 숙소,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등을 갖추고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분황사는 앞으로 인도 델리 대학의 대학원생들과 인도 스님들에 대한 수행지도, 한국 불교 교육, 인도 불교 보건불사 등을 통해 한국 불교의 씨앗을 심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신라시대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한국 불교의 정신적 귀향처인 문경 봉암사에 전통수행법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명상센터가 내년 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 선원장에 임명된 각산 스님은 간화선 세계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실천 도량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문경 봉암사에 들어서는 세계 명상 마을이 내년 봄 운영에 앞서 선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선원수자 선문화복지 이사장 의정 스님은 지난달 13일 각산 스님을 선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세계 명상 마을을 대표할 다목적 체험관인 웰컴 센터가 외부 공사를 마쳤고 참선 템플스테이 숙소 등은 오는 9월 상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되면 내년 봄 임시 개원과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간화선 세계화를 화두로 뭉친 조계종 종정 진제법원 대종사와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등 사부대중의 염원이 곧 결실을 맺게 됩니다.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한국의 종정 예하를 비롯해서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 스님까지 다 포함한
그 이제 연문이 담겨 있습니다. 시주금만 쌈짓돈을 다 모으셔서 했던 금액이 80여이라고 들었습니다. 초대 선원장 각산 스님은 앞으로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이 각 개인의 일상을 바꾸는 실천 도량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이는 해인사에서 출가해 제방선언에서 가나선 수행을 하고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호주 등에서 10여 년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명상은 크게 의식을 집중하는 사마타, 지혜 명상인 윗바사나로 나뉘는데 가나선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는 게 각산 스님의 설명입니다. 가나선 세계화를, 즉 한국 불교 세계화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가 동시에 쌍으로 됩니다. 지금 초기 불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분들도 미얀마의 관점적인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봉암사 세계 명상마을은 내년 4월 가나선 대법회와 함께 정식 개원할 예정입니다. 가나선에서 출발해 세계 명상법을 두루 실참한 초대 선원장 각산 스님이 어떠한 프로그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강남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영국 코널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초청에 따른 것이며 문 대통령은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프로농구연맹 KBL 제10대 총재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KBL을 이끌게 된 김희옥 차기 총재는 경북고와 동국대 출신으로 법무부 차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동국대 총장,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유산 관람 체험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23일 창덕궁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대표 궁궐 활용 프로그램 창덕궁 달빛기행과 30일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백신 접종자만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밀반출됐다가 국내로 반환됐지만 원소장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환지본처를 촉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원래 있었던 위치에 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6월 10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